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4일 일요일입니다. 우연찮게 오늘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한 퍼레이드를 미국 방문 중에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우연입니다. 아무튼 벌써 이제 금년 2021년 신축년이 반이 지나갔네요. 앞으로 이제 후반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후반기 계획도 잘 이렇게 계획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는 아주 보람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36번째, 드디어 제가 17일자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제가 그 미국 내에 있는 61개의 국립공원 중에 가장 좋아하고 정말 대단한 국립공원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자,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의 최초의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첫 번째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을 옐로스톤으로 모시겠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872년 3월 1일에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한 첫 번째 미국의 국립공원입니다. 그 면적 또한 8,991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연간 방문객은 약 400만 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물론 이곳이 그 위치가 미국의 북서부 중심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400만 명 정도밖에 방문할 수 없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캘리포니아 쪽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뉴욕이나 워싱턴 근처에 있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이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대자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북서 중앙 쪽에 있는 마운틴 지역이죠. 와이오밍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와이오밍 주는 사실 인구가 58명 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산속이고 그런, 곳인데요.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2배가 넘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칼리스펠이라는 몬태나주의 작은 동네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기념 퍼레이드를 보고 플랫 호수를 헤드 호수를 이제 본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려 649km를 달려서 몬태나주 북쪽에 있는 리빙스턴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옐로스톤 국립공원 북쪽 입구 노스 엔트랜스로 이제 진입을 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몬태나 주 밑에 와이오밍 주에 이제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진입하는 그 엔트랜스가 5군데나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진입한 몬태나주에서 북쪽에서 진입하는 북쪽 노스 엔트랜스가 있고요. 또 몬태나 주나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북동쪽의 입구 노스 이스트 엔트랜스가 있으며, 또 서쪽 아이다호 주에서 들어오는 웨스트 엔트랜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타 주나 콜로라도 주에서 진입할 수 있는 남쪽 입구,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 주나 네브라스카 주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이스트 엔트랜스, 이렇게 5개의 입구가 있는 아주 큰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방문 지역을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리빙스톤이라는 몬태나주 남단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 하룻밤 묵은 다음에 US 89번 도로죠. 아주 정말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옐로스톤 북쪽 입구 쪽으로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옐로스톤 국립공원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행차에 17일차에 드디어 옐로스톤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도로인데요.
정말 설레기도 하고요. 뭐 자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연을 이렇게 헤치면서 자동차로 가는 길이 아주 몹시 흥분되고도 아주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착한 곳은 루스벨트 아치라는 이러한 뭐 우리나라 꼭 마치 독립문처럼 생긴 벽돌 타워 앞에 저희들이 도착했는데요. 이 루스벨트 아치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웅이었던 프랭크 루스벨트가 아니라 시어도어 루스벨트라고 그래가지고 1900년대 초에 26대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제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세운 것이 바로 루스벨트 아치라는데요. 거기 그 문 위에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독립문이라고 있는 현판 그 붙어 있을 자리에 For the benefit and the enjoyment of the people 이라는 문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이 최초의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웠다는 그러한 국립공원의 취지와 개념을 이제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아치이기도 하죠. 이곳을 이제 통과하면 바로 이제 그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간판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옐로스톤의 어소시에이션의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진입하였습니다. 맨 먼저 이제 마주치는 명소는요, 맘모스 핫스프링스, 맘모스 온천이기도 하죠. 근데 이곳은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 북쪽 엔트랜스에서 불과 약 8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아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자연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 색깔의 조화와 여기 이제 온천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퇴적되면서 색깔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층층이 이렇게 이루어 있는데요. 정말 수만 년 동안 흐르면서 이런 이제 계단 같은 그 지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색깔도 이제 그때그때 변화하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자연의 쇼를 마치 보는 것처럼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곳곳마다 정말 이렇게 온천수가 흐르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제 뜨거운 온천수나 이 석회암 때문에 유황 성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고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정말 참 신비한, 마치 뭐 어디 그 화성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 잔도를 이렇게 설치해서 나무로 된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정말 꼭 달나라 딴 세상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맘모스 핫스프링스 입구 쪽에 있는 그 온천 지역의 이제 숙소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있고, 이렇게 앞쪽에는 이제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지금도 뭐 곳곳에서 이렇게 김이 이렇게 무럭무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현실의 그 집이나 그 마을이 있어서 마치 뭐 이게 지구다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쪽 그 온천 지역만 쳐다보면은 정말 뭐 신비로운 세상 같아요. 이 온도가 그 안내서에 의하면 약 섭씨 80도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샘처럼 이제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런 이제 지층과 이런 자연을 신비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다고 소고에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신비로운 그런 형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차츰 이렇게 좀 온천수가 수량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하루 빨리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일찍 가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켠에는 이제 이런 지층과 그 유황 성분의 온천 때문에 이렇게 나무들이 고사하게 되고 또 쓰러져 있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층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서 이제 폭포수처럼 물이 흐르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고 그랬던 경험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계속해서 차들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맘모스 핫스프링스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차들이긴 한데요. 네,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온천수가 고여서 빨간색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얀색, 노란색 이런 뭐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보이면서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아래층에 이제 이런 연못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늘도 맑고 정말 너무 신비로울 만큼 하늘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 초자연의 현상을 아마 자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의 그 물이 흐르는 곳을 제가 별도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수만 년 동안 흐르면서 이 물이 이러한 계층을 만들고 정말 마치 미술 작품처럼 아름다운 그 수를 놓은 것 같은 이런 형상의 지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보면 볼수록 신비스럽고요. 그 물살과 그 무늬, 그 다음에 색깔의 조화가 정말 이 자연의 이 신비로움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맘모스 핫스프링스의 여행을 간단히 끝내고요. 이제 북쪽 입구 쪽에서 북동쪽 입구가 있는 타워 루스벨트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타워 루스벨트라는 거 역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제 지어놓은 지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북동쪽 엔트랜스 이쪽에서 넘어오는 이 사우스 다코타 쪽에서 넘어오는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점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까 그 보신 맘모스 핫스프링스에서 약 30km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곳에는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숙소라든가 레스토랑, 주유소 등이 있고, 관광 대표적인 명소로는 이제 타워 폭포가 이렇게 있어서 주로 이제 이 지역은 북동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묵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맘모스 핫스프링스에서 타워 루스벨트 쪽으로 달리는 길의 이제 첫들머리인데요. 정말 뭐 저희들은 뭐 신이 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대자연의 넓은 이제 평원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고요. 근데 뭐 곳곳에 나무들이 타들어 있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원인은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애들이 보여드릴 텐데요.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상당히 고산 지역에서 높은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산맥을 넘어가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북쪽에는 이렇게 이런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 많은 이제 북동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뭐 오토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이 하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언덕 위로 이렇게 노란 꽃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쉬어 있길래 저희도 이제 그 지역에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뭐 광활한
대지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저희들이 달려온 길이기도 한데요. 북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쪽이 이제 몬태나 지역이기도 하죠. 나무가 온통 빨갛게 죽었네요. 네, 많은 나무들이 죽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또 거기서 다시 달리는 와중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말 노란 꽃들이 많이 이렇게 펴 있었어요. 여기도 불탔었나봐 여보. 저희 나무가 다 죽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나무가 죽어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크긴 한데 우리. 네, 이제 보니까 이 불이 나서 이 일대를 나무들 다 이렇게 태워버린 그런 흔적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 아주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많은 나무들과 들판을 태운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심한 지역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1988년도에 거대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약 36%? 면적은 약 3,213km 제곱킬로미터 정도라고 그래요. 엄청난 이제 면적을 불에 태워버렸는데요. 아직도 이제 일부 지역은 이렇게, 싹이 나지 않고, 정말 앙상한 가지만, 불에 탄 가지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새로 자라나는 관목들과 멀리 보이는 이제 산 너머 이렇게 산천과 대조돼서 한편은 또 조화를 이루는 어떤 미술 작품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달리면서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불에 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이 타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이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타해버린 쪽은 정말 앙상하게 가지만 있고 저 산 밑에도 까맣게 타 있죠. 거기에 이제 눈들이 좀 덮여 있기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창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곧 지나가는데요. 이처럼 다 아주 앙상하게 타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길을 달렸을 텐데, 그죠 여보? 그렇지. 이렇게 달렸을 텐데, 아쉬워 죽겠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타버린 곳을 나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게 굉장히 넓은 면적이었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36%라고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타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자연의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경관을 갖다 그냥 다 데려버렸네. 아직도 눈이 있는 이제 산길이 보였어요. 하여튼 이러한 이제 이상한 아쉬운 모습을 뒤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타워 루스벨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향하는 도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광경은 제가 직접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요. 아메리카 들소라고 그래서 바이슨이라고 그래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역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북쪽 캐나다까지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미국 쪽에서 버팔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아메리카 들소로 바이슨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에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통행을 스톱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고, 차들은 이제 이 바이슨이 다 지나갈 동안 물론 구경도 하지만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얘 누구니? 너 왜 여기까지 왔어? 버팔로. 와우. 네. 엄청 무섭게 생겼지. 이렇게 이제 길가에 안타깝게 다리를 저는 바이슨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난지 어디서 다쳤는지 다리를 제대로 걸지 못하는
버팔로가 이렇게 힘겹게 도로를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제 빨리 그 이쪽에서는 지나가 달라고 그래서 그 관리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나왔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좀 그 신기한 장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동쪽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옐로스톤 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옐로스톤 강은 그 몬태나 쪽 그 옐로스톤 와이오밍 쪽을 흘러서 저 밑에 미주리까지 흐르는 그러한 긴 강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물살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그 옐로스톤 전망대에서 이렇게 강 전망대 내려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그 단층을 하는 지형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본 그 지형이 바로 이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절벽이 이 중간에 테두리가 그 마치 그 있어. 허리띠가 둘러져 있는 것 같은 신기해가지고 그런 단층 모습도 있었고요. 중간중간 저런 나무를 세우는 것 같은 테두리. 또 그 밑으로는 이제 그 옐로스톤 강이 거세게 흐르는 물소리가 신기하지? 들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고. 아주 도도하게 흐르죠. 상당히 물살이 거센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다채로운 지형과 자연을 보여주는 게 옐로스톤 국립공원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제 타오 폭포를 찾았습니다. 타오 폭포가 이쪽 이제 그 타오 루스벨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오 폴이라고 불러진 이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제 그 희귀한 모양의 그런 그 지형들이 있어서 붙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타오폴을 전망대에서 봤을 때 내려오는 이제 폭포인데요. 그렇게 큰 폭포는 아니더라도 옐로스톤의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맛보기식으로 첫 구경을 저희들이 이제 이 타오폴을 처음에 대합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뭐 하늘은 맑고요. 자연은 뭐 더없이 너무 멋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첫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안겨준 그런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북미 내륙 횡단 자동차 여행 36번째 옐로스톤에 저희들 진입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37번째로 옐로스톤에도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잠깐 보셨는데요. 17일차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두 번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